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난청들 중 하나인 이 경화증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화증, 오토스클로로시스는 말 그대로 귀의 뼈가 굳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리를 전달하면서 크기를 키워주는 이소골에 발생하는 경우 뼈가 굳을수록 난청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선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해주는 이소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이소골은 추골, 침골, 그리고 등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막에 연결된 추골이 가장 긴데 길어봐야 7 내지 8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cm도 안 되는 3개의 이소골이 2개의 관절을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죠. 고막에 전달된 소리는 3개의 이소골을 거쳐서 등골판을 통해 달팽이관에 전달됩니다. 소리 자극이 처음 닿는 고막의 크기와 달팽이관의 마지막으로 연결된 등골판의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크게 확대되어 들리게 됩니다. 대략 고막의 등골판에 비해 17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가 커져서 달팽이관에 전달되죠. 그래서 고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만큼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해도 이 경화증은 주로 백인이라고 불리는 코카서스 인종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코카서스 인종에서는 0.3 내지 0.4% 정도의 빈도로 이 경화증으로 인한 난청이 발생하는 데 비해 동양인에서는 0.003에서 0.1%로 매우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화증의 특징은 갑자기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과 달리 서서히 진행하는 난청인데 대부분 20, 30대 이후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에서 2배 정도 남성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화증은 말 그대로 달팽이관 주변 뼈에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뼈 조직이 흡수되어 마치 스펀지처럼 변하는 해면화 단계와 이후 비어있는 뼈 조직 사이에 경화된 뼈가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경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골판은 귀에 들어온 소리를 달팽이관에 전달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탄력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결국 소리 전달이 안 되는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경화증이 진행하면서 뼈가 굳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안 들리게 됩니다.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성인이 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한쪽 혹은 양쪽 귀가 서서히 안 들려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화증 환자들 75%에서 이명이 있고 25%에서는 어지럼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화증 환자의 고막은 대부분 정상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경화가 일어나는 달팽이관 부위가 혈관 확장으로 붉게 보일 수 있다고 하고 이를 슈바르체 징후라고 합니다. 저는 이 경화증이 어느 정도 진행해서 수술받는 분들만 진료해서 그런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이 경화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력 검사가 중요하죠. 수능 청력 검사는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을 측정하는데 정상 청력인 경우에는 귀로 직접 듣는 능력과 뼈를 진동시켜서 듣는 능력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 줄로 보이고 20dB 미만의 정상 청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화증 환자에서는 등골이 고정되어서 소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청력은 떨어지는 데 비해 골도 청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기도 골도 청력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2kHz의 골도 청력 역치가 가장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주파수들보다 기도 골도 청력 차이가 덜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카르트 노치라고 해서 이 경화증의 특징적인 청력 검사 소견입니다. 영상의학 검사 역시 중요합니다. 고해상도 측두골 CT를 통해서 이 경화증을 진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CT는 뼈를 하얗게 공기를 검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달팽이관 등골 부위가 주변에 비해서 덜 하얗고 어두워 보이죠. 이 경화증 때문에 뼈의 변성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입니다. 청력 검사와 CT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다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화증의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간단히 수술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수술은 귀의 부분 마취 혹은 전신 마취를 통해 시행하며 귓구멍을 통해서 우선 고막을 들고 충분한 시야를 확보한 다음 이속으로 움직여서 등골뼈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등골과 침골을 분리하고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등골판을 제외한 나머지 등골뼈와 등골근을 제거합니다. 이후 메저링 로드를 이용해서 등골판과 침골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 등골판과 침골을 연결하는 피스톤 와이어의 길이를 맞추어 잘라주고 마이크로 드릴 혹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등골판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이 구멍에 피스톤 와이어를 집어넣고 와이어를 침골에 연결해주는 등골 절개술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막의 움직임이 등골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달팽이관에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섬세한 수술이기 때문에 손을 떨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술 전에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수술 후 청력은요? 수술 전에 비해 기도 청력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죠. 달팽이관에 직접 구멍을 뚫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수술 후에 환자가 본인의 귀로 잘 듣는 것을 보면 뿌듯함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보청기 치료 역시 가능합니다. 혹시 약물 치료가 가능할까요? 골 흡수를 감소시켜 충치와 골 다공증을 예방해주는 불소가 이 경화증의 진행 역시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화증의 초기에 예방 목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데 이때 저용량을 복용하면 됩니다. 우선 이 경화증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오늘 드린 말씀이 귀의 뼈가 굳어서 잘 못 듣게 되는 병? 그러나 수술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는 병인 이 경화증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